안녕하세요. 아미톡의 아미톡입니다. 오늘은 제가 준비한 컨텐츠는요. 음, 제가 군대를 왜 전역을 했는가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과 좀 나눠보려고 준비를 했고요. 제가 군대를 한 병사 생활까지 포함해서 한 12년 정도 했었는데 음,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죠. 네,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제가 한번 적어봤는데 제가 앞에 써 있거든요. 여기 보시면 군대를 왜 전역했는가. 첫 번째로는 제가 군 생활을 오래 할 수 있는 준비가 하나도 안 돼 있었어요. 이제 그 말씀 이제 곧 드리도록 하겠고, 두 번째는 제가 능력이 부족했고, 세 번째는 제가 영광급으로 만약에 갔을 때 내 부족한 실력이 들통날까봐 사실은 진급이 더 두려웠고요. 그리고 네 번째로는 군대 내 정치, 윗사람들을 건강한 모습으로 모셔야 되는데 그런 분위기가 아니다 보니까 좀 그게 너무 힘들었다. 그리고 제가 이성적이지 못하고 상당히 감정적인 사람이었고, 여섯 번째로는 가족들을 데리고 이곳저곳 옮겨 다니는 게 싫었습니다. 자, 첫 번째부터 한번 나눠볼게요. 제가 왜 군 생활을 오래 할 수 있는 준비가 하나도 안 돼 있었냐면, 저는 원래 군대를 가기 싫어했어요. 누구나 그렇겠지만, 누구나가 다 그렇겠지만, 정말 군대가 가기 싫어가지고, 어, 대학교 4학년 때까지 버티다가 동기가 이제 학사장교를 지원하겠다고 해서 저도 거기에 따라 지원합니다. 근데 어떤 것도 하나 준비가 돼 있지 않았어요. 뭐 체력이 얼마 정도 돼야 되고, 체력이 얼마 정도 되어야 되고, 뭐 면접 때는 뭐가 중요하고 같은. 어, 지금은 체력 검정 중에 오래 달리기가 3km지만 저 시험 볼 때는 1.5km, 이걸 6분 30초인가? 암튼 이 안에 안 들어오면 이건 그냥 무조건 탈락. 근데 이걸 몰랐어요. 그냥 뛰면 되는 줄 알았어. 당연히 전 학사장교에서 떨어지게 되고 제 친구는 붙었어요. 그래서 저하고 그 친구의 인생이 달라지죠. 네. 4학년 졸업하고 나서 병사로 입대를 합니다. 306 보충대. 지금은 없어졌죠. 지금은 없어졌어요. 여기에 입소를 하고 5사단 신교대를 들어갑니다. 오사단 신교대가 진짜 제가 지금 생각해도 제가 12년 군 생활 중에 가장 시간이 안 가고 힘든 시기를 꼽으라면 아마 오사단 신교대 생활이 탑2 안에 들어요. 네, 탑2 안에 든다. 엄청나게 힘들었다. 진짜 많이 힘들었습니다. 네, 특히 오사단에서 가장 힘들었던 훈련이 이제 포복 훈련. 네, 종합 각개전투. 이런 것들이 좀 힘들었고요.
어 지금 아마 건물이 다 바뀌었겠죠. 제가 인제 훈련소 수료하고 5 사단 3 호연대 1 대대 대대를 배치받아서 들어가게 됩니다. 여기서 대대 본부로 소속돼서 대대 인사교원이 돼요. 이게 나중에 제가 중2 때, 대위 때 인사장교, 인사과장 대리 업무를 수행할 때 이제 밑거름이 되죠. 네, 밑거름이 됩니다. 제가 여기 너무 크게 나와가지고 이제 인사 개원을 하다 보니까 인사 관련 그 소식들을 많이 듣잖아요. 그러다 보니 삼사관학교 간부사관 지원에 대해 공문이 내려와요. 지원자를 받아라. 이거구나 싶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결정을 하는데 삼사관학교는 2년 생도생활을 거친 후에 장교로 임관, 간부사관은 그해년도에 임관. 그래서 군대는 뭐다? 무조건 빠르게 임관하거나 입대하는 게 장땡이다. 그래서 간부사관을 지원하게 되고 합격을 합니다. 이때 면접을 제가 잘 봤어요. 면접을 잘 봤고 뭐 이제 군대 안에 있으니까 엄청나게 엄청나게 교육을 받았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제 목표는 이제 장교가 됨으로써 제 목표는 뭐였냐면 소대장 생활을 잘하는 것. 그리고 군대에 있는 시간이 그렇게 부정적이고 나쁜 시간만은 아니라는 것. 이런 걸 좀 알려주고 싶었어요. 사실 이게 목표였어요. 그래서 제가 소대장 생활을 마친 후에 인사장교를 하기 시작하면서 굉장히 힘들어졌습니다. 왜냐? 내 목표에 인사장교는 없었어요. 병사 때 그러니까 인사 개원을 했었다는 이유로 인사장교가 되었는데, 물론 업무야 1년을 개원 생활을 했으니 돌아가는 건 알겠는데, 이게 병사 때와 장교 때 겪는 업무량과 스트레스가 완전 판이하게 틀렸다. 거의 2년간 한 대대장님을 모시고 인사장교를 했는데, 그분에게 정말
많이 혼났으면서도 많은 걸 배웠고 많은 부분을 깨우칠 수 있었습니다. 깨우칠 수 있었다. 그래서 저는 지금도 이분이 제 군생활 중 가장 존경하는 분이에요. 네. 여러분들도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네. 이분 이름 하면은 아마 들어보셨을 건데 이 성함은 따로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이분은 뭐 뉴스에도 나오시고 뭐 네. 항상 뭐 진급할 때마다 1번으로 이름 나오시는 분이에요. 이제 이때 제가 이제 집안이 제 집안 형편이 많이 어려워져요. 그래서 군에 좀 더 있기로 결심합니다. 지금에야 복무 현장이 장기보다 좀 더 쉽거든요. 근데 제가 중2 때, 그러니까 2010년 이전이에요. 이전에 복무 현장이 더 어려웠어요. 복무 현장이 더 어려웠고, 그래서 이때 1년만 딱 있었던 제도가 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항상 이 제도에 대해서 말을 할 때는 개쓰레기 같은 제도라고 얘기를 하는데, 뭐냐면 장기 예비라는 제도가 있었다. 이게 뭐냐면, 자, 일단 장기 예비에 선발이 되면 의무 복무가 뭐 보통 뭐 학군도 이제 군장학생이 있는데 학구 군장학생 다 제외하고 학군은 2년 6개월이죠. 그죠? 2년 6개월. 2년 6개월에서 7년. 그리고 학사 간부사관은 3년에서 7년. 그러니까 7년으로 통일시키는 거예요. 의무 복무를 늘리고 임관 6년 차에 뭐 OBC, OAC 성적 그리고 평정, 표창 다 점수를 내서 우수자들을 장기를 시키겠다라는 제도였는데 이게 2008년에 생기고 2009년에 바로 없어집니다. 없어져요. 제가 여기에 저희 대대 1년 후배하고 같이 선발이 돼요. 선발이 됩니다. 선발이 돼서 저는 뭐 좋죠. 어차피 뭐 이제 군생활 원래 3년까지만 딱 하려고 했었는데 뭐 그래 대위까지 한번 해보자. 그리고 돈도 조금 모아보자. 그래 뭐 중대장도 한번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이런 생각이었어요. 저는 아예 군생활로 내 한평생을 보내야겠다라는 생각을 단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이제 제 딸에는 무슨 생각을 했냐면 장기 예비는 그 모든 걸 다 따진 다음에 우수자들을 선발하는 거니까 난 장기 예비까지만 하고 장기는 안 해야겠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원래
대위가 될 생각이 없던 사람이, 그리고 장기를 생각지도 않았던 사람이기에 그 OAC, 이제 OAC가 이제 대위 때 이제 대위가 되는 사람들, 중대장 나갈 사람들 교육받는 곳이에요. 곳인데 여기서 정말 그동안의 스트레스 다 날리고 영화도 보고 TV도 보고 다 합니다. 네. 다 합니다. 네. 다 하고 그 다음에 선배들하고도 정말 많이 만나고 즐겁게 놀았습니다. 정말 즐겁게 놀았어요. 그래서 소위 인관에서 대위 진 때까지 제가 7사단에 있었거든요. 7사단에서 정말 스트레스 받았던 것도 여기서 다 풀어놓고 갑니다. 그리고 1차 중대장을 수방사로 가죠. 1차 중대장 갈 때 이제 대대장님하고 연대장님께는 저는 비록 장기 예비자지만 장기를 할 생각은 없다 라고 말씀드렸고, 이거 이해하셨어요. 이해해 주셨어요. 이해해 주셨습니다. 근데 하지만 이게 이제 문제가 생기죠. 여기서 제가 아직도 기억나는 2010년 10월 23일이었어요. 13일. 근데 금요일이었는데 맞나? 13일 금요일 맞나? 확인해볼까요? (2010년 10월) 22일. 네. (22일) 2010년 22일 10월 22일 금요일, 제가 이제 와이프랑 같이 제가 이제 2010년 10월 20일 와이프랑 같이 에버랜드에 놀러 갔었는데, 이날 인사장교가 저에게 전화를 해서 선배님 큰일 났습니다. 뭔 일이냐? 진짜 큰일 났습니다 선배님. 그래 무슨 일이야? 우리 병사 혹시 사고 쳤어? 아닙니다. 무슨 일인데? 선배님 장기 됐습니다. 진짜 제가 그 말 딱 듣자마자 전화기 딱 들고 있다가 전화기를 제가 놓쳤어요. 이렇게 놓쳐버렸어. 에버랜드에서 주저앉았습니다. 진짜 에버랜드에서 주저앉아가지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거 진짜 어떻게. 이제 그 다음 주에 부대에 출근을 했겠죠. 부대 분위기가 쉐트인 거야. 부대 분위기가 쉐신 거야. 어떻게 하지 이거? 그러니까 내가 장기가 될 줄은 아무도 몰랐던 거야. 내가 장기가 될 줄은. 근데 이제 이게 왜 그러냐면 장기 예비라는 제도가 원래 평가를 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이게 1년 만에 사라지면서 공중에 붕 뜬 거예요. 그러니까 없어진 제도에 대해서 누군가는 책임지고
평가를 해서 우수 자원을 걸러내든지 했어야 되는데, 장기 예비를 6번에서는 장기 예비자니까 다 장기다, 이렇게 돼버린 거지. 실제로 제가 혹시나 하는 마음에 2010년 체력 검정 중에 윗몸 일으키기를 불합격 맞아 놓습니다. 불합격 시켜놔요. 장기 시킬까봐. 혹시나. 이제 당해년도 9월에 6번에 전화가 옵니다. 자네 혹시 윗몸 일으키기 다시 시험 봐서 합격해놓을 생각 없나? 제가 그랬죠. 저는 장기를 할 생각이 없기 때문에 굳이 하고 싶지 않습니다. 알겠네 하고 전화를 끊어요. 근데 결과는 장기가 되어버립니다. 어찌 보면 6번 정책의 실수로 인한 피해자 중 한 명입니다. 자, 보세요. 제가 OBC 성적도 그리 중요하지 않았어요. 왜냐? 대위가 될 마음이 없었기 때문에. 자, OAC 성적도 그리 중요하지 않았어요. 왜냐? 장기를 할 생각이 없기 때문에. 근데 이게 나중에 제 발목을 잡습니다. 제 발목을 잡아요. 왜냐하면 제가 대위 때 1차 빼고는 2차와 연대 직할중대장 할 때 평정을 그래도 괜찮게 봤습니다. 평정을 괜찮게 받아요. 야, 뭐 말씀해 주시는 것들이 있었으니까. 근데 이놈의 성적이 최종 발목을 잡고, 그리고 또 한 가지, 군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기본적인 건데, 제가 2차 중대장 때 해안 중대장 하면서 허리를 4번이나 다쳐요. 이것도 전부 순찰 돌다가. 이게 가장 결정적인데, 이래서 그 윗몸 일으키기가 안 됩니다. 자, 병원 치료를 제대로 받았느냐? 아니요. 중대장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이게 그냥 중대장들도 아파서 병원 가기가 눈치 보이는데, 해안 중대장이 아프다고 병원 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파스를 진짜 미친 듯이 붙이고 허리가 아파서 기어갈 것 같은데 진짜 생각하면은 그때 아픔 진짜 막 미쳐버릴, 진짜 너무나 힘들어서 미쳐버릴 것 같거든요. 지금도 생각하면 아찔한데 그 허리를 부여잡고 순찰을 돌아요. 나중에는 너무 아파서 그 작전 지역 내 그 아니야, 한방병원, 아니 한방병원이 아니라 뭐냐, 한의원에 자는 시간 쪼개가지고 혼자 가서 침 맞고 옵니다. 그러니까 이직거리를 엄청나게 많이 했어요. 그러다 보니 체력 검정은 전부 아픈, 그러니까 진단서로 제출해서 전부 1급입니다. 1급 처리가 돼요. 그러니까 준비가 안 된 거예요. 안 된 거고, 그리고 준비도 안 됐을 뿐더러 이런 조건이 안 되면 군인은 안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네, 군인은 안 하는 게 맞다고 봐요. 정말 내가 군인으로서 영관급 진급을 바라보고 있다면, 바라보고 군생활 한다면 소위 때부터 준비해야 돼요. 준비. OBC부터 미친 듯이 공부하시고 체력과 경험 그리고 인맥, 그리고 OAC에서 무조건 장갑 끼시고, 장갑 낀다는 말은 그 1등부터 하여튼 7등 안에는 들어야 돼요. 네. 1등부터 7등 안에는 무조건 드셔야 된다. 네. 이 정도는 해주고 1차, 2차 중대장 시 보직 잘 보고 선배들, 출신들 전부 고려해서 중대장 보직 잘 찾아서 들어가야 평정 안 깔고, 그리고 참모 보직 잘 하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네, 중요해요. 제가 이걸 잘 못했기 때문에 저는 소령을 진급할 수 있는 그 기회 자체가 안 됐습니다. 네. 그리고 일단은 두 번째로는 제가 능력이 좀 부족했어요. 능력 부족. 중대장 때도 헤매고, 네, 참모 때도 헤매고, 능력이 부족했습니다. 능력 부족. 네. 그러니까 이게 내 능력을 키워야 되는데 야근에, 근무에, 업무에 시달리다 보면 내가 아니게 되죠. 뭐 공부를 하고 싶어도 새벽 1-2시에 퇴근하고 오전 7시에 출근, 당직 근무 풀로 서고 잠 한숨 못 자고 업무하다가 퇴근, 그대로 쓰러짐. 그리고 그 사이에 또 전화 오면
나가야 하고, 야근, 그리고 원치 않는 회식, 이런 것들. 회식도 능력입니다, 능력. 저는 사실 이렇게 감정적인 사람이라 제 기준에서 부당하거나 말도 안 되는 거 시키면 굉장히 짜증났거든요. 근데 이거 잘 못 숨겼어요. 못 숨겼다. 정치를 잘 못했다. 그러다 보니 선배들하고 부딪히게 되고, 뭐 영광급 장교들은 저 싫어하고 뒤에서 험담하고, 저 싫어하고 제 뒤에서 험담하고, 전 말도 안 되는 걸 시킨다고 연대장 보고할 수는 없으니까, 보고할 수는 없죠. 씩씩대고. 그래도 결국은 하죠. 군대는 계급과 보직이 깡패니까. 어쨌든 합니다. 네, 근데 이랬어요. 제가 정치도 잘 못했고, 그러니까 제 능력 부족이었어요. 군대에서 사실 정치만 잘해도 진짜 잘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내 부족한 능력들이 좀 가려질 수가 있는데, 안 됐어요. 그게 잘. 네. 그게 잘 안 됐어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제가 이걸 왜 그러냐면, 자, 제가 참모할 때 소령들 보잖아요. 근데 정말 일 잘하고 존경할 만한 소령 10손가락 안에 꼽아요. 제가 12년간 얼마나 많은 소령들과 과장들과 사단 실무자들을 봤겠습니까? 물론 다들 능력이 있으니까, 능력이 되니까 소령 진급했겠죠. 근데 이상하게 그 수준이라는 것이, 뭔가 소령이면 더 큰 그림을 볼 줄 알아야 되고, 더 이렇게 어떤 결정에 대해서 좀 잘할 것 같은데 아니었다. 수준은 대위 수준에서 머물고 계급과 보직만 소령에 앉아 있다 보니 소령 자리에 앉아 있다 보니 자꾸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없는, 납득이 안 되는 명령들만 하고 있는 거다. 그러니까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만약에 나도 소령의 진급을 만약에 한다면 저들 모습과 닮지 않을까? 이 생각이 딱 들자마자 두려워지기 시작했어요, 진짜. 왜냐면 소령이 되면 그 합동대 가서 교육을 받아요. 근데 여기서 못 놀아요. 정말 내가 중령 진급을 바라보고
있다면 미친 듯이 해야죠. 그리고 소령 때부터는 평판도 중요하고 평판이 진짜 중요하고 그 다음에 내가 누구 라인인지도 굉장히 중요해집니다. 근데 전 백도 없고 라인도 없고 타고 싶지도 않고 그러면 이게 이제 소령이 되면 꼼짝없이 소령 만기전역을 하게 되면 42~43살이에요. 그럼 사회에 나와서 첫 발을 내딛는 기간이 40대부터인 거예요. 내가 돈이 많아서 내가 돈이 많다면 상관없지만 그게 아니라면 42, 3세는 아이들도 그렇고 다들 초등학교에서 중학교 올라갈 시기. 돈이 엄청나게 들죠. 연금 200 정도 나오는 거 알고 있어요. 그러면 보통 소령 만기 전역자들이 뭘 하느냐? 보통 동대장 시험 아니면 평가관 시험, 전문 워게임 통제관 이런 거 해요. 그러니까 이것도 하나의 연장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정치를 잘 못했어요. 정치를 하고 싶지 않았고 진짜 아직도 생각나는데 제 선배 한 분이 저한테 그랬어요. 넌 밀리터리 비즈니스가 안 되는 사람이라고. 전 아직도 이 말에 대해서 이해가 안 되는 사람 중에 한 명이에요. 한 사람인데 지나고 보면 어느 조직이라도 마찬가지지만 필요합니다. 네, 밀리터리 비즈니스 필요하죠. 밀리터리 비즈니스 필요한데 저는 그랬어요. 저는 군대만큼은 사회와 다르게 맨날 사회와 다르다고 말하고 있잖아요. 지휘관부터 선배들까지 전부 다 야 여기 군대는 인마 사회하고 틀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사회하고 별반 틀린 게 별로 없어요. 정치하는 거 똑같고 정치를 하는 후배들 이뻐하고 자기 앞에서 살살 기는 후배들 이뻐하고 또 그렇게 말 잘 듣는 애들 이뻐해요. 당연한 겁니다.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건데 근데 그러면 사회와 뭐가 차이가 있어? 다르게 있어야 할 청렴적인 그러니까 청렴한 조직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었던 거죠. 나 몰래 참모들과 진급자들 전부 다 뭉쳐서 다 지휘관들하고 술 마시고 즐겁게 해드리고 이야기 들어드리고 남은 저는 인사과정 없어서 인사장교가
인사과장 대리하고 있는데 야근 새벽 2, 3시까지 하고 그러고 있는데 그들은 그렇게 업무하고 그렇게 술 마시고 정치하고 그러고 아침에 들어오고 술 냄새 나고 이런 게 너무 싫었어. 이런 게 너무 싫었어요 진짜. 그리고 되게 소외감이 느꼈죠. 네, 소외감을 느꼈다.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을까 생각해보면 정치를 잘 못한 거죠. 네. 근데 군대에서까지 정치를 해야 하는 거라면 전 이 조직에 남아야 할 이유가 없다고 봤어요. 정말 소위 중위 때부터 대위 참모하고 중대장 때는 사실 그렇게는 없었는데 중대장 끝나고 이제 참모 들어오면서부터 이제 좀 이런 것들을 굉장히 심하게 겪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싫었어. 너무 싫어가지고 정말 마음에 맞는 사람들하고만 회식하고 싶었고 그러다 보니 자꾸 뒤에서 안 좋은 소문들이 퍼졌고 근거 없는 소문들 있잖아요. 네. 그런 것들 때문에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조직이라면 나가자. 더 이상 있을 필요는 없다. 자, 5번째. 제가 이성적이지 못하고 상당히 감정적인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표정 관리 잘 안 되고 업무할 때 스트레스 받고 그러니까 강하게 푸시를 해야만 하는 상황에서 저 사람이 받을 피해와 스트레스가 얼만지 가늠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괴롭고 억지로 시킬 수밖에 없는 제 입장이 정말 싫었고 힘들고 짜증나고 그리고 하루에도 수십 통 수백 통씩 전화를 받은 게 정말 노이로제였습니다. 이런 게 너무 싫었어요. 네. 대신 중2 때는 이러한 것들이 사무실 안에서도 굉장히 심했는데 이런 감정 표현이 굉장히 심했는데 대위 때는 많이 참았습니다. 그러지 말아야 한다는 걸 알기 때문에. 군인은 있잖아요. 군인은 감정 표현하는 거에 굉장히 민감해야 돼요. 민감해야 하고 그냥 곰처럼 살아야 됩니다. 이건 제가 할 수 없는 영역이었어요. 네, 할 수 없는 영역이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가족들을 데리고 이것저것 옮겨 다니는 게 싫었어요. 예. 물론 저는 결혼을 하고 나서는 결혼을 서울에서 했고 이사는 단 한 번만 했습니다. 한 번만 했어요. 군인 시절에 서울에서 인천으로. 근데 아시다시피 군대 아파트라는 곳이 평수도 굉장히 작고, 새로 만든 곳은 부실공사 투성이에 저희 와이프가 처음에 결혼 전에 그 배정받은 군인 관사에 가서 울었잖아요. 울었다. 왜냐? 이건 정말 사람이 살 곳이 아니었어. 내가 생각해도 사람이 살 곳이 아니었어. 그러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일반 아파트면 이게 주인이 있는 상태에서 세입자만 바뀔 뿐이잖아요. 그러니까 주인들이 어느 정도 신경을 쓰고 아파트를 나갈 때 그 세입자랑 이제 얘기를 해서 어느 부분이 부서졌으면 이런 부분을 배상을 하고 나가라. 이런 부분은 뭘 새로 해달라. 이런 부분 당신이 해야 된다 해서 서로 이렇게 조율하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어떤 뭐 기물 파손이라든지 청소 상태라든지 이런 것들이 괜찮은데, 군인 아파트는 그런 거 없거든요. 관리관이 해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저희 전에 살았던 그 사람들이 어느 정도로 더럽게 하고 갔냐면, 정말 쓰레기 하나도 안 버리고 가고, 정말 뭐 벽지는 정말 막 말도 안 되는 벽지 상태에 문도 막 부서져 있고, 하여튼 엄청나게 어마어마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와이프가 전부 리폼하고, 시트지 붙이고, 저랑 같이 페인트칠 다시 하고 노력 많이 했죠. 그래서 둘이 살기에는 괜찮았지만, 이게 군인 아파트들은 우풍이 심해가지고 뭐 새로 지어진 뭐 BTL이나 뭐 건물들 제외하고 나머지 군인 관사들은 대부분 20년에서 30년 정도 된 건물이거든요. 그래서 도시가스 쓰는 곳이 있는가 하면 LPG 사용하는 데도 있어요. LPG. 저희가 신혼 때 가스비를 25만 원까지 내봤습니다. 25만 원까지 내봤다. 인천으로 와서는 많이 나와봤자 한 13에서 한 15만 원 정도. 왜냐하면 여긴 도시가스. 엄청나게 차이 났습니다. 차이가 난다. 만약에 제가 결혼하고 나서 와이프랑 강원도로 갔다고 생각해보자. 겨울에 답 없다. 창문이 안 열린다. 하도 깡깡 얼어가지고. 가끔씩 고립된다. 왜냐? 눈이 너무 많이 와서. 가끔씩 사고도 난다. 왜냐? 도로가 얼었는데 몇 날 며칠 안 녹아. 도로가. 도시에서는 그럴 일 없죠.
그러니까 이러한 생고생을 시키고 싶지 않았어요. 생고생을 시키고 싶지 않았다. 그래서 2016년 전역을 결정하고 2017년 전역을 합니다. 저는 전역을 하는 것에 대해서 전혀 후회도 없고 뭐 미련도 없었어요. 미련도 없었고 저는 당연히 저 같은 자원들은 전역을 해야 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저같이 뭐 준비되어 있지 않고 실력이 없는 장교들은 군에 있으면 안 돼요. 왜냐면 애초에 애초에 내 자신이 영관급을 바라보고 군 생활을 하거나 아니면 내가 정말 높은 곳까지 올라가서 군 생활을 한번 해보겠다라고 생각을 했다면 그렇게 군 생활을 해서는 안 됐어요. OBC 때부터 정말 잘 준비해서 군 생활을 했어야 되고 성적도 받았어야 되고 그리고 어떤 군대의 이러한 정치라든지 내 표정 관리 그리고 내가 상관한테 충성하는 법 그리고 내가 어떻게 하면 업무를 더 잘할 수 있을지 어떻게 하면 내가 또 보고서를 잘 만들 수 있을지 엄청나게 제가 노력을 했었어야 되는데 저는 그러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은 자격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소령을 달고 그러니까 중령을 달고 대령을 다시고 별까지 진급하시는 분들은 진짜 그만한 이유가 다 있고 그만한 능력이 다 있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네, 그건 정말 틀림없고요. 대신 저는 소령에서 중령 올라갈 때까지 그때가 사실은 가장 군대 때의 과도기라고 봐요. 군대 때 과도기라 보고 진짜 소령 때 실력을 키우지 않으면 저는 중령 올라가서는 더더욱 더 힘들 거라고 보고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 중령으로 진급하는 것도 거의 못 받고 중령은 또 아무나 할 수 있는 자리가 아니고 또 대령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령도 진짜 아무나 할 수 있는 자리가 아니에요. 예, 업무에 정통하고 군대에 대해서 정말 돌아가는 것들 정확하게 알고 정말 그런 것들 그런 것들 정말 중요한 부분이라서 장교를 결정을 하고 장교를 결심을 하고 있고 내 장교로 가서 내가 정말 어느 정도까지 목표를 하고 있는지를 결정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결정한 대로 결정한 만큼만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나한테도 그렇고 옆에 있는 동기들이나 후배들이나 선배들한테도 피해 안 가고 그리고 딱 내가 목표로 한 지점까지만 딱 해야 내가 봤을 때는 괜찮지 않을까. 네. 그러니까 애초부터 정말 내가 군생활 제대로 해보겠다는 목표를 높게 잡으세요. 네. 내가 최소한 못해도 대령은 간다. 이 정도는 마음 먹고 해야 정말 중령까지는 가실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네, 저는 전혀 그런 생각을 안 했기 때문에 저는 여기서 그러니까 2년 전에 이제 저는 이제 군생활을 멈춘 거고요. 군생활을 멈추니까 사실은 너무 좋아요. 네, 사실은 너무 좋고 하지만 이제 우리나라 군대에 대해서 이제 생각하는 것들 그리고 우리나라에게 필요한 전략과 전술이 어떤 건지 그리고 필요한 건 어떤 것이 있을까 그리고 이런 얘기를 정말 누가 해줄 수 있을까 한다면 이제 내가 그런 얘기를 좀 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겠다라고 해서 이제 유튜브 채널 만든 거고요. 그거 한번 합시다. 전역을 해서 가장 좋은 거. 첫 번째는 위수 지역 없어서 좋고요. 없어서 좋고 전화 안 와서 좋고 밥 먹다가 안 뛰어나가서 좋고 준비태세 훈련 없는 거 좋고 근데 저는 약간 준비태세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는데 그 준비태세 사이렌 울리잖아요. 밖에서 그 소리 나면 아직도 몸이 좀 반응합니다. 그리고 당직금 없어서 좋아요. 사람이 진짜 피폐해지는 지름길 중에 하나입니다. 당직근무. 네, 그리고 눈에 빤히 보이는 정치 안 해서 좋고 사회는 돈과 돈이거든요.
돈과 돈 그리고 서로의 이익만 맞으면 잘 맞으면 비즈니스 거래가 성사가 돼요. 그래서 이 중간에서 적절한 선과 기준 그리고 자존심만 있으면 돼요. 있으면 되는데 군대는 그러한 거 필요 없이 무조건 강아지처럼 잘 따르고 꼬리 흔들고 웃어야 하니까 그게 짜증났던 거죠. 마지막은 뭐랄까 내가 안 보고 싶은 사람들 있으면 안 봐도 되는 거. 이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내가 안 보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안 봐도 되는 거. 네, 그겁니다. 저녁에서 이런 것들이 좋아요. 네, 사실 이런 것들이 좋고 그리고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 강제로 체력 검정 뭐 안 하면은 뭐 누가 뭐 징계 주겠다 뭐 한다 그런 얘기 안 들어도 되고. 자, 오늘은 내가 왜 전역을 했는지, 전역에서 뭐가 좋은지 나눠봤는데요. 장교로 결정하신 분들 이 얘기 한번 듣고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이게 누군가의 경험을 듣는다는 건 내가 시행착오를 거칠 수 있는 걸 한 번 더 걸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내 소대장들한테도 항상 얘기를 해줬어요. 내가 얘기하고 내가 얘기하는 것들 잘 듣고 그리고 네가 굳이 해보고 싶으면 해봐라. 근데 그게 아니라면 내 얘기 듣고 네가 잘 결정을 해라 라고 해서 왜냐면 시행착오를 한번 내가 시행착오 겪고 얻을 수 있는 거 내가 이런 얘기 한 번 듣고 시행착오 안 겪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들 한번 잘 들으셔서 여러분들 겪을 수 있는 시행착오들 안 겪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장교를 선택했다면 이 얘기 한 번씩 시청하시는 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네, 괜찮게 좋을 것 같고 그렇습니다. 네, 정말 감사하고요. 저희 아미톡 채널 공식 후원사는 청주 가얄미면에서 정식 후원하고 있고요. 그리고 제 영상 보시고 좋으신 분들이 계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여러분들 제 영상 제가 이제 뭐 유튜브가 언제 커질지는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유튜브가 커지든 않든 많은 사람들이 이걸 좀 봐주고 싶사 하는 마음에 네. 그리고 제가 구독자 100명이 되면 제가 이제 이벤트 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구독자 100명 되면 제가 또 이벤트 준비할 테니까 네. 지금은 뭐 아직 10명도 안 되지만 제가 구독자 100명 되면 이벤트 100명씩 늘어날 때마다 이벤트 실시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대하시고 많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많이 눌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 감사하고요. 오늘 이제 불금이니까 맛있게 또 저녁 드시고 또 즐거운 시간 사랑하시는 분들과 즐거운 시간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Here we go.